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달러 같은 경우는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한때 5만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9,636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발딱 일어나면서 2,613달러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과연 저번 달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영향을 받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증시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솔직히 요즘은 강세가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추가 소식 및 분석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추측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터 시프가 다시 한번 거시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관해 가지고는 많이 틀리지만은 사실 거의 전부 틀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에 관련된 의견이나 분석만큼은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매체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는 최근에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의 부채 위기로 재정 파탄 직면, 미래 세대가 아닌 현 세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부채 상환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경제가 이미 위험지대에 진입을 했다.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속 불가능한 목적지에 도달해버렸다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빌리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며 결국 문제가 될 것.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정치인이다. 현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개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위기를 기다릴 수 없다.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시장이 위기를 초래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면 위기를 스스로 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거시경제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쏟아부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모건 크릭의 설립자인 폼플리아는 오랜만에 또 간만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월가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 되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ETF 순 유입액은 약 5억 달러에 달하지만 비트코인의 1일 공급량은 즉 채굴량은 900개밖에 되지 않는다. 공급의 12.5배를 상회하는 수요가 있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존버자들은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존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반감기 후에도 이 정도의 수요가 계속해서 몰린다 그러면은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높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올해 안에 10만 달러도 가볍게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희망회로 쪽으로다가 많이 의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떡상을 하자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권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무려 35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마이클 셀러가 만약에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겠죠. 달러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한 선구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비트코인 보유자의 91%가 현재 수익권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5만 달러를 넘어섰을 때 해당 비율은 더욱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완전 상투 꼭대기에서 저번 불장 때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전부 다 수익권에 들어선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상승하기 전에도 이미 3,500만 달러가 청산이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5만 달러 깼을 때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청산이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제목에도 써놨다시피 조정을 기대할 수는 있었겠으나 숏을 쳐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레버리지나 선물 거래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굉장히 위험하고 거의 도박 수준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잃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시면은 돈을 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하우스가 돈을 다 쓸어가죠.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전부 다 메일을 돌리면서 자기네들 거래소들로 개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물 거래를 개인적으로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재미로 짤짤이 치는 것은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자, 그 다음에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 헤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러한 나의 예측은 완전히 틀려버렸다. 그래서 풋옵션 포지션도 청산을 한 상황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 없이 전고를 뚫고 7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메커니즘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앤드류 강, 한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비트코인이 신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2월에는 5만에서 6만 달러까지 상승하고 3월에는 전고를 뚫어버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쭉쭉쭉쭉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크립토 퀀트의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몇 주 전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을 거쳐가지고 재축적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이어지는 기관들의 수요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에 11만 2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만 5천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5만 5천 달러까지는 문턱까지 지금 다가온 상황인데요. 11만 2천 달러 가지하라고 외친 쭈경 대표. 이번에는 그의 분석이 맞아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분석 차트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닥터 프로핏 분석가 엊그제 9번 연속으로다가 비트코인 움직임을 맞췄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까지 맞추면서 10번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뚫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5만 달러를 뚫어버렸었던 비트코인 다음 목표가는 5만 2천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끔 시청자분들께서 분석가들 중에 누가 잘 맞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제 나름 기준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분석가들의 분석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작두를 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특정 분석가가 정말 잘 맞추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또 못 맞추는 혹은 예상이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닥터 프로핏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두를 좀 잘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5만 2천 달러까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자리에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누냐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5만 1,464달러 정도의 추세 저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해당 상승형 채널에서 추세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전에 도전했을 때는 뚫지 못하고 내려왔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다가 뉴냐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 패턴, 저스틴 마미스 센티멘트 사이클이라는 패턴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라가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최소한 6만 달러까지는 일단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조정할 것이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자리에서 롱치면 안 된다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5분봉이고요. 5분봉 말고 4시간이랑 1분 기준에서도 같은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들고 오고 있죠. 자, 근데 저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엊그제 단타 물량, 장투 물량은 건드리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단타 물량에서는 수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수익 실현 한 다음에 지금 가격이 쭉 올라가지고 많이 아쉽죠, 솔직히. 그렇지만은 제 선택이었었고 무엇보다 익절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추가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남은 단타 물량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거나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래로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는 법은 없죠. 위로 더 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박두. 다음으로는 알트 및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날트 꾀꾀 오리 선생, 한때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최근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더리움이 2,5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40%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서 3,500달러 선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 가격 2,600달러까지 올라왔죠. 안착하게 된다면 3,500달러까지 가지야.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해당 프랙탈을 꾸준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해당 프랙탈을 쭉 따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어디? 5,000달러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3,500이 아니라 5,000달러 가지야. 자, 그 다음으로는 개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바로 시바와 도지에 관한 것인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 최근에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하게 되면서 시바이누의 모멘텀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즉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데 이어가지고 차트도 지금 괜찮다라고 LG 분석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추세장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 지지선에서 머물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쏘게 되면은 높은 상승률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근데 반대로 도지는 이게 뭐야? 거래량 및 대규모 거래 건수가 동반으로다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뭐합니까? 빨리 트윗 한 방 날려서 도지 살려줘야죠. 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야기하기를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도지코인 투자자들 많이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아, 이 개 같은 거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우트레이드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요. 이 LG 분석가 외에도 이 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베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추세를 지켜주면서 마찬가지로 지지선 위에서 대기를 타고 있는 모습.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상승도 좋지만은 진짜로 알트 불장을 이끌 수 있는 대박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을 진권이다라면서 소송을 걸고 있는 SEC,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는 미국 법원이 심리에서 SEC와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정식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 필요한 경우 우리는 항소법원을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싸움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라고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로 법원이 심리에서 SEC의 소송을 기각할 수만 있다라면은, 혹은 코인베이스가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만 있다라면은 알트코인 상승 원동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다시금 전해드리면서 신나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및 클릭 가즈아 도움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